안녕하세요. 대한퍼스널 트레이너협회 소속 강사 윤홍규입니다. 운동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 중요한 과목 중 하나가 해부학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처음 해부학을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복잡한 해부학 용어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를 통해서 전반적인 해부학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동안 해부학 용어 때문에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다라면 이번 기회에 그런 부담감들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해부학을 공부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총론과 강론입니다. 이런 총론과 강론으로 나누는 분류는 특정 학문을 공부를 할 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분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총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특정 학문에 있어서 공통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다루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강론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을 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해부학에 있어서 총론과 강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 해부학적인 개념과 용어와 관련된 것들은 총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근육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강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번 강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살펴볼 거냐. 자, 우선 해부학과 관련된 개념과 용어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랜드마크 용어들도 살펴볼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총론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강론적인 내용으로는 저희가 팩토럴리스 메이저, 대흉근을 직접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 강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든가 아니면 그 대흉근과 관련된 기능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선 해부학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해부학을 영어로 아나토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나토미라는 단어는 그 어원을 살펴보시면 아나토미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아나토미라는 단어는 아나와 톰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아나라는 단어는 apart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톰이라는 단어는 커팅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아나토미라는 해부학은 어떤 단어이죠? 그 유래를 살펴보게 되면 자, 신체를 부분 잘라서 연구를 한 데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형태적인 학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적인 학문으로서 좀 더 발달되어진 것이 현대의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해부학을 공부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이런 형태적인 학문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부학을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왜 해부학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바로 신체의 움직임. 자, 이 녀석을 저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해부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체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앞으로 들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 동작을 해부학용으로 GH 조인트에 있어서 플렉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근육으로는 팩토럴리스 메이저 어퍼 피버, 그리고 델토이드 안테리어 피버, 그리고 우리 몸 안쪽에 있는 코라코 브레키알리스라든가 바이셉스 같은 4개의 근육들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근육들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몸 안에서는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근육들이 사용되어지게 되는 걸까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그 시작은 뇌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뇌에서는 수축 신호를 만들어낼 거고요. 이 수축 신호는 중추신경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중추신경이라는 것은 뇌와 척추신경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중추신경에서 받은 정보는 다시 말초신경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초신경에서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그 정보는 근육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러면 근육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수축 신호를 받게 되면 액틴과 마요신의 결합에 의해서 근육은 짧아지면서 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움직임이 만들어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죠. 그 다음에는 자, 근육에서 수축 신호가 만들어지게 되면 수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수축하는 힘은 다시 뼈로 전달되어지게 되고요. 이 뼈가 하는 역할은 뭐죠? 근육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뼈가 끌어당겨져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 저희 신체에 있는 대부분 뼈들은 그냥 딸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관절을 축으로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뼈와 함께 누가 관절도 함께 사용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결국은 뭐죠?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뇌에서부터 말초신경계까지를 저희가 신경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근육, 저희가 하나의 근육을 근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근육들, 신체에는 약 600여 개의 근육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근육들을 전체를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묶어서 근육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골격계. 골격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뼈가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뼈들을 총칭해서 저희가 골격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신경계와 그리고 근육계, 골격계 이러한 세 가지의 계통들이 잘 작용을 하였을 때만 우리 몸에서는 신체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운동과 관련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바로 운동사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운동사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말이죠.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단어를 한번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이라는 단어는 움직일 운자에 움직일 동자를 사용합니다. 자, 결국 무슨 뜻이죠? 자, 운동이라는 단어를 쉽게 바꾸면 움직임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슬은 자전거 바퀴에 체인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자전거를 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저희가 페달을 밟게 되면 페달과 연결되어 있는 축이 돌아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축과 연결되어 있는 체인이 뒷바퀴를 다시 굴리는 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페달을 밟는다는 행위가 자전거의 뒷바퀴를 굴리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뭐죠? 다 연결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신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특정 계통의 조직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작용을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체의 움직임들은 신경계와 근육계, 골격계 이 세 가지 녀석들이 잘 작용을 했을 때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이걸 하나의 기능적인 개념으로 표현을 한 것이 운동사슬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해부학을 통해서 뭐 신경계, 근육계, 골격계 이러한 녀석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로 처음 해부학을 공부를 할 때는 대부분 이 근육계와 골격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